빚이 많은 사람들이 올해는 잘 버티면 내년 되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1% 후반대로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대출이자 부담이 왕창 줄어서 괜찮아질 거다라고 생각하더라고요. 게다가 집값은 2025년, 26년 올라가서 비싼 가격에 팔아서 이 답답한 부채들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. 근데 과연 그런 일이 가능할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2025년 7월부터 드레스 DSR 3차 시행하고 대출 관련해서 이미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 이제 고정금리가 아니라 변동금리로 바뀌었고 이제 그 개개인들의 대출 이제 금리를 신용도에 따라서 대출 금리를 왕창 올린단 말입니다. 4% 후반 5%대 이렇게 이미 대출을 낸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상금리가 부과돼서 대출 이자가 절대 낮지 않다라는 겁니다. 근데 이제 그 신용도가 이 전 금융권에 공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대출 금리를 당분간 팍팍 내릴 수 없습니다. 대출 금리가 낮아지려 하면 못해도 2, 3년 이상은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. 그리고 2, 3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이제 지나가는 동안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. 다중채무자 600만 명 중에 최소 100만 명, 120만 명, 심한 경우에 150만 명까지 무너질 수 있다라고 말하더라고요. 150만 명이라고 하면 3인 가구로 치면 450명, 450만 명. 100만 가구 이렇게 치면요. 어떻게 됩니까? 결국 이제 대한민국 국민의 한 10명 중에 1명 정도가 이제 파산한다. 뭐 이렇게 해석을 해도 무리일까요? 혼자 그냥 대충 생각해 본 이야기입니다. 결국 이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부채 때문에 힘들어할 거다라는 거죠. 결국은 감당이 안 돼가지고 허덕이며 힘들어하며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라고 봐야 됩니다. 제가 누누이 드리는 말씀이지만 빚이 없으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. 부채가 없으면 빚이 없으면 그래도 버틸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. 단칸방에 살든 반지하에 살든 옥탑방에 살든 이 빚만 없다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는 겁니다. 근데 빚이 있으면 어려워지죠. 옥탑방에 살아도 단칸방에 살아도 반지하에 살아도 빚이 있으면 이 부채를 상환하라고 하는 독촉 연락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. 그러면 현실은요 위축이 되고 쫄리게 되고 되게 이제 답답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. 그게 현실이다라는 겁니다.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든 좀 괜찮아지게 만들려면 마음을 단단히 먹고 지내야 된다라는 겁니다.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.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네 현실이 더 빡빡하고 더 괴로운데 괜찮을 것처럼 막연한 희망을 가지는 건 이 무모한 짓이다라는 겁니다. 실제로 빚을 줄이기 위해서 눈에 두드러진 이 행동들을 해야 됩니다. 예를 들어서 원래 주된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을 350만 원 받는다. 근데 매월 갚아야 되는 원리금이 250만 원이다. 어떻게 해야 됩니까? 투잡해야죠. 부업해야죠. 퇴근하고 난 이후에 두 번째 직장으로 출근해야죠. 물류센터 같은 데 가서 물건 나르는 일들 말입니다. 그래서 월에 200만 원씩은 더 벌어와야 그래요. 주택담보대출 그 원리금 갚고 또 생활비하고 살 것 아닙니까? 어떤 식으로든 좀 힘들겠지만 이 자신의 몸을 더 쓰거나 아니면 외벌이하고 있으면 와이프가 일하거나 아니면 그 집을 주택담보대출 받은 그 집을 하루빨리 팔거나 아니면 세를 주고 자신들은 좀 더 외곽으로 나가서 주거 비용을 줄여서 주택담보대출 그 원리금을 어떤 식으로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. 저는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렸을 뿐인 거고 현실적인 실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방법들을 구상해서 고려해서 해결해 나가야죠.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. 그래야 그렇게 살아가야 그래야 어떻게든 또 길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.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 앞으로 더 힘겨워진다, 더 어려워진다라는 걸 우리는 냉정하게 인정해야 됩니다.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 폐악질들이 너무 심했잖아요. 저 강북 끝자락에도 30평대 아파트 14억, 15억 분양가를 얘기하는데 누가 삽니까? 살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있냐라는 겁니다. 저 강북 끝자락에
누가 30평대를 15억 주고 분양을 받습니까? 사실상 이 가망이 없는 이야기입니다. 어떻게 되겠습니까? 뭐 강남은, 송파는, 서초구는, 강남구는 30평대 아파트 평당 1억이다 이러면서 뭐 30억 운운하는데 정신이 나간 겁니다. 누가 그걸 그렇게 돈을 주고 살 수 있냐라는 겁니다. 살 사람이 몇이나 되냐라는 겁니다. 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지금입니다.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거품이 잔뜩 껴 있는 부동산 때문에 몰락하게 될지 우리는 앞으로 지켜봐야 합니다. 25년, 26년, 27년, 28년, 29년 대략 한 5년 안에 와장창 많이들 무너질 것 같습니다. 참 얼마나 힘든 일들이 생길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결코 쉽고 만만하지 않을 겁니다. 빚을 진 사람들이 금방금방 빚을 해결하고 상황이 금방 반전될 거다 이렇게 믿으면 안 될 겁니다. 되게 힘겨운 일들이 이제 꽤 오랫동안 지속된다라고 보면 맞을 거기 때문입니다. 참 무서운 일들이, 참 엄청난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겁니다. 정신을 더욱더 굳게 먹고 살아가야 됩니다. 독한 마음 먹고 지내야 됩니다. 마음을 단단히 먹고 지내지 않으면 앞으로 더 힘겨운 일들, 더 삶이 추락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? 마음 단단히 먹고 살고 열심히 살겠다라고 각오하고 다짐하고 좀 더 분발하고 더 강한 마음, 더 굳은 결심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되겠습니다. 그래야 된다라고 지금의 이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. 여차하면 나태한 마음으로 살면 언제든지 자리 뺏기고 언제든지 몰락할 수 있다는 걸 우리 사회가 지금 우리 개개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빚지고 산다, 빚을 이용해서 더 큰 자산을 갖겠다, 함부로 욕심 부렸다가 그 욕심 때문에 인생이 다 파탄나고 가족이 전부 해체될 수 있습니다. 뿔뿔이에 서져서 야반도주하고 가족들이 생사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되게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. 그러므로 우리는 좀 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좀 더 현실을 겁내면서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.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세상을 만만하게 보지 않고 내가 세상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 좀 더 각오하고 좀 더 분발하고 좀 더 열심히 살아야겠습니다. 그렇게 독종처럼 살아야 그래야 이 힘든 시국을, 이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하고 견딜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열심히 살자라는 거죠. 나한테 주어진 건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그 어느 누구보다 더 잘해내겠다라는 각오로, 다짐으로 살아가야 그래야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